앞에 영상에 이어가지고 제가 게재했던 논문들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문은 무역통상학회지에 2022년 12월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국내 고등교육 서비스 글로벌을 위한 온라인 전략에 대한 연구라고 해가지고요. 부산대 교수님하고 동국대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산업 현장의 고용 구조, 업무 방식, 인재상을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대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과 교육 방식의 혁신을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요거 뒷부분은 파파고에서 좀 읽어드릴게요. 고등교육 산업은 연결화, 진행화, 융합화, 실감하려는 4개의 주요 트렌드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고등교육의 혁신 필요성과 속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고등교육 혁신 전략 도출을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글로벌 고등교육 서비스 혁신 전략으로 교육과정 온라인화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7개 대학의 국제교육 업무 관련 교직원 대상자는 227명을 대상으로 대학의 글로벌화와 온라인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기여점, 성공 요인 등에 대한 인식을 판단, 크로스 섹셔널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글로벌 교육 혁신 전략으로서 온라인화 전략이 가진 의미를 확인하고 대학과 교육 당국의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이 논문은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연구 방법론을 쓰고 있고요. 횡단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요게 이제 국제경영, 국제마케팅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했을 때 글로벌화를 위한 온라인 전략이라고 해갖고 외국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갖고 이제 우리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글로벌화를 할 것인지 제가 이제 다양한 연구 분야를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연구 분야도 설명을 드리면서 볼 수가 있고요. 원문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겉표지가 이렇게 나와요. 무역통상학회 양식이나 형식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겉표지 양식 요거 이제 정확하게 요거 갖다 써야 되고요. 요 논문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기획연구과제 보고서를 그 보고서가 바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고등교육 글로컬 혁신 전략 21의 일부분을 요약 정리 보완해 갖고 작성을 한 논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지원금을 받아갖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서론이 있고 글로벌 고등교육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 고등교육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현황 분석, 국내 고등교육 글로벌화와 온라인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번째 논문으로 삼성화재의 중국 내 보험 사업 전략에 관한 소고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4번째 거를 빼먹었네요. 이상하 박사랑 같이 한 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 리뷰지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베트남 소비자의 자민족 중심주의 성향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쾌락적 가치의 조절 효과 요거를 연구를 했고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그 원문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누르면 원문 제공 서비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연구는 코비드-19 상황에서 강화된 베트남 소비자들의 애국심이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또 파파고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와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쾌락적 가치의 조절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코비드-19 상황에서 강화된 베트남 소비자들의 애국심은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의 정 플러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에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쾌락적 가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에 정 플러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베트남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성향에 대응하기 위해 신미적이고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의 개발, 베트남 소비자들이 원하는 비주얼을 강조한 아름답고 감각적인 느낌의 광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유통되는 매장의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조성,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한류,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 등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쾌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 초록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설 검증하라는 논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절 효과까지 보고 있어 가지고, 요 이제 키워드는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 지각된 쾌락적 가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문 내려받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원문을 이렇게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 보면요, 이렇게 원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도 이제 이게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편집 양식을 잘 맞춰야 되고, 국제경영관리학회는 이 학회에 들어가면은 논문 원본이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논문이라고 하면은 뭐 요약도 있지만 여기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를 논리적 근거,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해갖고 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기존 연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갖고 내가 어떤 가설을 제시해 갖고 이걸 검증하겠다. 그 다음에 꼭지별로 이렇게 다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소비자 자민족 중심주의와 브랜드 충성도에 관련된 가설 도출이라든지, 세 번째는 지각된 쾌락적 가치와 브랜드 충성도 및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 설정을 위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가설을 제시하면서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연구 모형을 모델 1, 그 다음에 모델 2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검토와 그 다음에 검증을 하는 거죠. 요것만 봐서는 이제 에이모스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문항과 관련 연구자, 구성 개념, 요런 표들로 이렇게 실증 분석은 잘 정리해야 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증 통계 분석 논문 쓸 때는 측정 문항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증 분석 4장에서는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갖고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직업, 월평균 소득, 거주 지역 해갖고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갖고 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115명 정도, 검증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동일 방법 편의 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뢰성, 타당도 검사, 한별 타당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도 크렘바 알파 값으로 하고, AVE 값, 개념 신뢰도 잘 뭐 요인하고 정리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실증 분석 및 가설 검증 결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구조 모형 분석 결과 해가지고, 이 적합도 값, 카이스케어, RMSEA 값이라든지 GFI, AGFI, 요건 약간 비교적 이렇게
값이 0.9 이하라고 낮은 편이긴 약간 낮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샘플을 늘린다든지 연구 모형을 좀 심플하게 축소하면은 적합도 값은 확 올라가는 에이모스 그 구조 방정식의 구조적 한계라고 그럴까, 방법론에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 효과 보기 위해서 경로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 이 조절 효과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논문은요, 굳이 에이모스 안 쓰더라도 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으로 다 한꺼번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뭐 다중회귀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가설 검증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향후 연구 과제라든지 결론을 이렇게 도출했고요. 모든 논문들이 완벽한 논문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한계점이라든지 향후 연구 과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논문 쓸 거리가 없다, 논문 주제 선정하기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논문들 읽어보면 논문 결론 뒷부분에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대부분의 논문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결하는 논문을 내가 쓴다면 그게 논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완벽한 논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한계점을 개선하는 논문을 썼을 때, 나도 이제 새로운 논문을 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문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참고 문헌도 이렇게 잘 학술지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술지 논문 쓰려면은 그 국내 문헌 해가지고 여기는 좀 많은 편인데 20에서 30개 정도 관련된 자료를 보면 논문 한 편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최소한 100개에서 150개 이상의 참고 문헌이 활용이 돼야겠죠. 석사도 뭐 꽤 많은 숫자의 참고 문헌을 활용해야 되고요. 이 참고 문헌 표기 방식, 양식, 뭐 따옴표, 이탈리 학회마다 다 다르고요. 연도 표기도 저자 옆에 올 것인지 끝에 올 것인지, 어디는 볼륨, 권호로 표기할 것인지 다 다르니까 이런 거를 다 수정하고 맞추고 이렇게 편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리젝트가 되면은 또 다른 학회로 다 수정 편집 보완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논문은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는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고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연구 방법론은 뭐 저한테 물어보면 그때그때 알려는 드리는데, 구체적인 거라든지 이거는 우리 연구 방법론 수업 있잖아요. 대학원 수업에서 물어보시고, 책도 보시고, 유튜브 영상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모르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주제의 방향이라든지 이걸 꼭 통계 안 돌려봐도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교수라든지 심사 커뮤니티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논문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면서 하면 시행착오로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지 논문 쓴다는 거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논문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려봅시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논문이 아까 말한 그 이상하 박사, 김복희 박사님, 저랑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에 투고를 해가지고 게재를 했는데요. 2022년 12월에 게재를 했군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투고하는 학술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 내 보험 사업 확장 전략에 관한 소고 해갖고, 이 논문은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연구 주제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프로포절 식으로 디벨롭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과제로 이거를 만들어갖고 제출을 하면, 그거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이거 디벨롭 해갖고 학술지에 내면 되겠다 한 거를
이게 이렇게 게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부경대학교의 이제 중국학 전공이신 김복희 박사님이 예전에 제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이제 과제로 내줬던 거 시간이 좀 지나가고 이거 한번 살려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상하 박사랑 셋이서 업무 분담을 해갖고 이렇게 최신 자료도 찾고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갖고 무역금융보험 연구인데 예전에는 보험 연구라고 했는데 금융이 이렇게 포함이 돼갖고 학회 학술지도 어느 순간 유행이나 흐름에 맞춰갖고 명칭이 좀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또 한번 제가 탑하고 해서 읽어드릴게요.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금융시장 전면 개방의 하나로 외국 보험회사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손해보험사들은 중국 내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보험시장의 최근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중국 내 사업 확장 전략과 대만 국태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성공 요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삼성화재를 비롯하여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한국 손해보험사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계 손해보험사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계 손해보험사들은 중국 감독 당국과 신뢰를 형성하거나 중국 IT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 온라인 개인 보험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파트너 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을 활용하여 CM 채널을 확보하고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규 보험 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자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및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경제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중국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요렇게 사례 연구인데 뭐 대만의 국태 손해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성공 요인과 삼성화재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국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찾아갖고 연구를 또 하면은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중국어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 김복희 박사님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중국에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학제간 연구라든지 협업 연구를 하면은 국제경영이나 국제 마케팅은 무한히 많이 좋은 논문들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으면 이런 걸 학생들하고 같이 박사님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을 때 아웃풋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좋은 논문들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원문 내려받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우리 무역금융보험학회지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상하 박사가 좀 제일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일 저자 주고 김복희 박사님 공동 연구, 제가 교신 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술지에 냈고요. 그래서 이런 원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의도로 이 논문을 썼고 어떤 논문의 사례 연구 형식인지 자료 갖다 쓰는 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왜 표가 다 영어냐? 여기 학회는 표나 그림은 다 영어로 제목과 내용을 쓰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다 변환을 했어요. 그래서 학회마다 학술지 그 편집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맞춰야 돼. 제목도 영문으로 하라고 그래서 영문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삼성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 쓰는 거 아니면 우리가 논문의 형태라든지 논문의 그 방법이라든지 그 요건 형태를 잘 요런 걸 통해 갖고 그 문장을 기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런 거 참고문헌 정리하는 거 요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논문을 찾아 가지고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한번 또 얘기를 해 봅시다. 제가 25분 내외로 그 각 영상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주식회사 아미글로벌의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라고 사례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종욱이라는 그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이 자기 이제 졸업 논문 쓰면서 요거를 학술지에 게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상하 박사랑 공동 연구를 해갖고 부족한 부분 같이 보완하면서 연구 실적을 만들었고요. 요 내용도 한번 초록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니까 팝하고해서 읽어봅시다. 본 연구는 주 아미 글로벌의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의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워트 분석과 STP 분석을 이용하여 주 아미 글로벌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주 아미 글로벌은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주목하였고,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구축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였다. 그 결과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주 아미 글로벌은 축적된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자, 영문, 국문 초록을 보니까 이 논문이 이제 그 사례 분석을 통해 갖고 스와트 분석과 STP 분석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논문도 이제 원문을 내려받을 수가 있고, 이 그 논문을 쓴 전종욱 석사는 저기 직장에서 이제 그 경영 지도사로서 여러 가지 그 자문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직장 내에서 이제 논문 쓸거리를 찾아가지고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졸업을 했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서 우리가 최대한 제 분야에 맞는 우리 그 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례 연구 이런 걸 하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런 사례 연구를 하면 유익한데, 박사는 일정 정도 약간 실증 분석 좀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문을 한번 내려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살짝 내용만 보고 25분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역금융보험학회인데 초 페이지가 영어로 이렇게 쭉 돼 있어 갖고 연구 목적, 리서치 디자인, 그다음에 리절트, 컨클루전, 결론 이렇게 해갖고 키워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위 논문 쓰기 발표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활용을 했고, 요걸 갖고 이제 나중에 더 발전을 시켜갖고 학위 논문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나와 있는 거를 학술지로 게재하는 게 있고요. 학술지에 게재하기 전에 과정 중에 이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정 중에 제가 이제 내용이나 자료를 잘 디벨롭 해가지고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게재한 논문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자기 학위 논문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은 굉장히 사례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너무 금방 가네요. 6번째 논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영상을 통해 갖고 7번째부터 해갖고 뭐 주요 좀 특색 있는 논문으로 최근 논문에 대한 영상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